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이 시간에 시청자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식과 또 다양한 투자에 대한 궁금증들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시원한 답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독 빨간불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 이 기회를 좀 벗삼아서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도 역시나 우리 스타분들과 함께 시원한 이야기 나눠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톡스타 이용해서 참여 방법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 02-3153-2611번 또는 2612번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접수는 샵 0082번으로 열어두고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와는 별개로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는 스타들의 톡스타 방도 저희가 참여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종목 신청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톡스타 홈페이지 많이들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은 준비를 해두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스타분들의 추천주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6월 29일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주와 가치주의 적도마 스타입니다. 테마주와 우량주를 선호하는 전문가입니다. 최적의 상승 타이밍을 선정해내는 전문가입니다. 성장형 가치주의 레드선 스타입니다. 메가트렌드 주도주와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시켜주는 전문가입니다. 주식과 해외 선물 매매의 임유나 스타입니다. 단기 종목 수익으로 중장기 종목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네,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해드렸고요. 저희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총 3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시청자분들 궁금증 해결해드릴 겁니다. 이 시간에 주식 상담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물에 관련된 상담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해선에 관련된 궁금증도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전화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걸어주실 때 원하는 스타분의 이름을 함께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연결해드릴 거고요. 문자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 보내주실 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종목명하고 또 원하시는 스타분의 이름을 함께 남겨주셔야만이 더욱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고지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들어드릴 건데요. 한 분당 2분의 시간 제한을 두고 시작한다는 점 양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상담으로 바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으로 보겠습니다. 임유나 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 열어볼 건데요. 186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65,1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요.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좀 오른 모습인데요.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요, IT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특히 전자제품, 회로인쇄 부품, PCB 관련주로 분류됨과 동시에 자체 발광 소자 유기 발광 다이오드죠. OLED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는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아이폰, 애플 부품으로 관련 섹터로서 많이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요, 5월 달에 흐름 굉장히 좋은 모습 이어지긴 했었는데요. 이 5월 달까지는 애플, 아이폰 10주년,
아이폰 X 기대감에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부품 관련주이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받았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와 관련된 모습이 별다른 상승 모멘텀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세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면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상승 기대를 하시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적인 면에서 확 매수세가 들어와주면 사실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빠져준 모습이었기 때문에 본 종목도 실적이 그리 나쁜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빠져준 모습이다라고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차트상으로 보실 때 저점은요, 56,000원 부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56,000원 부근인데요. 일단 매수가가 65,1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점 56,000원, 지지되는 모습 확인하시고, 목표가를 6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56,000원 지지 확인하시면서 1차적으로 66,000원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매수가 회복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56,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지지가 된다면은 66,000원까지 바라보실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요. 가격적인 부분 챙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적토마스터 앞으로 와 있는 문자 보겠습니다. 5211님께서 현대로템 3150원에 40% 질문 주셨는데요. 스타님? 네, 일단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남북경협주 이슈로 인해가지고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달 이후에 남북 관련된 그리고 북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17,000원에서 40,000원대까지 이제 강력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한 차례 이제 트럼프 발 이슈가 주말에 나오면서 하락을 했었지만 재차 긍정적인 소식으로 바뀌면서 상승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일단은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전에는 사실 소문으로 이제 주식 또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리바운드가 강하게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뭔가를 실질적으로 가시성 있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려면 아직까지도 소일의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사실입니다. 역시나 이제 북한 관련된 제재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풀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수단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현대로템 한 차례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을 때 좀 차익 실현을 거두고 확실히 좀 빠졌을 때 다시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레드선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0642님께서 포스코 강판 21,000원에 30% 담으셨습니다. 스타님? 네. 네, 이 종목은 앞으로 좀 향방이 어떨까요? 네, 일단 포스코 그룹 계열사로 강판 전문 제조 판매 회사인데요. 현재 재무구조가 흑자인 상태이긴 합니다. 보시면은 그냥 무난하게 계속 흑자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무구조가 흑자지만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원가 경쟁이 치열한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미국의 무역전쟁 이슈로 제재를 받을 정도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21,000원대면은 매수가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비중이 30%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좀 비중을 덜어서 갖고 가고 싶으시다면은 덜어서 한 15% 정도로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스코 강판이 PER 대비 이제 9배, PBR 대비 0.7배로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성장성이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꼭 가져가야 한다면 21,000원대에서 내일이라도 매도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소폭 상승했을 때 워낙 거의 저점에서 사셨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매도를 하시고 비중을 줄여나가서 보유를 하시면 장기적으로는 보시면 25,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서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월요일장에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보유하고 가고 싶으시다면은 상승 시에 비중을 축소를 좀 하시면서 25,000원 바라보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하니까요. 가격적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인유나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 보겠습니다. 8754님께서 OCI 108,000원에 20% 적어주셨는데요. 스타님? 네, OCI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CI 태양광 에너지 대표 주도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환경적인 문제로 대북 관련주로 묶였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6월 10일 정상회담 빅 이벤트들을 이미 다 지나간 후에 그다지 큰 상승 흐름을 기대하기는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1만 원까지 목표가 보시면서 일단 일부 청산하심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좀 올려줬다 내려줬다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는 사실 대북 관련주로 묶였던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수익선에서 정리하심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이날 6월 28일 날 잠깐 동안의 상승 흐름을 볼 수가 있었어요. 거래도 좀 있는 편으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것도 이와 관련된 법인세 그리고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 이런 것들 때문에 승소 소식에 상승한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얘는 빠져주면 96,000원까지는 충분히 하락을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1만 원 선에서 정리하심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인유나스타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게 목표가부터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11만 원까지는 바라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11만 원까지 갔을 때는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전략까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적토마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 보겠습니다. 7854님께서 경인양행 매수를 하셨네요. 5,750원에 두고 계시고요. 50% 비중 담으셨습니다. 스타님. 일단은 경인양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이랑 좀 무관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연초 이후에 거의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500원대에서 일단은 한 6,600원대 러프하게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홀더버폰 이슈로 인해가지고 사실 이 자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돌파하고 나서 사실 좀 예쁘게 눌려줬으면은 여기서부터 한 차례 좀 랠리가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으로 쭉 끌어내려온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저점은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 중후반 정도 홀더버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좀 실질적으로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한 6개월간 박스권을 만들던 자리를 어쨌든 한 차례 돌파를 해줬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점은 확실히 높여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우선 수익권에 계시는데요. 보유하고 가시면서 더 큰 수익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원한 답변 드렸고요. 저희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레드선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 볼 건데요. 8946님께서 풀모원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타님. 네. 네, 풀모원 오늘 많이 올랐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저의 의견은 좀 보류입니다. 이제 풀모 같은 경우는 매수하지 말고요. 지금은 많이 올랐죠. 다른 종목을 매수를 했다가 한 14만 원대 수술을 해볼게요. 14만 원대 정도 안착을 했을 때 그 이상이 되면은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시면은 이제 5월 3일에 풀무원이 자회사 풀무원 식품에 600억 원의 그 증자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운영 자금 지원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풀무원이 이제 좋지는 않은 악재를 겪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법인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증자 목표를 세웠고, 그래서 600억 원을 투자를 한 거고, 또 국내에서 이제 외식의 비용 부담을 넘어서는 식품 성장이 필요한데, 그 시장 경쟁력을 강화를 할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또 그런 전반적인 기업의 원리와는 또 별개로,
또 운영과는 별개로 이 주가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약간 불안정하다. 그래서 매수는 다음 달 14만 원 올라가면 그때 매수하시라고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우승은 풀무원 14만 원 안착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그때 매수 진입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답변 드렸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전화로 시청자분 먼저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산 지금 종목 접수해 주신 건가요? 예. 매수가가 4,470원에 50% 맞으시고요. 예. 어떤 스타 연결해 드릴까요? 적토마. 네, 바로 만나볼게요. 스타님. 네, 일단은 4,47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행히 수익권이긴 하네요. 근데 요거를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셨나요? 오늘 매수했는데 이게 들고 가도 될까 싶어서요.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요? 일단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고점 대비 조정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뭐 사실 서산이 어떠한 종목인지 그리고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매수하신 분이 더 투자자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그 남북경협 토목 관련된 이슈로 이제 뭐 부각이 된 그런 부분들이어가지고 사실 이게 뭐 실적적인 부분들을 분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뭐 기술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앞서 이제 뭐 현대로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테마성 성격으로 한 번씩은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시멘트 관련된 종목도 움직였기 때문에 뭐 토목 관련된 종목들도 뭐 한 차례씩 뭐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이제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언제인지는 사실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들, 가격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제 캔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사실 뭐 갭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거를 돌려 세우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준 그런 부분들이고 오늘 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제 시가 부근 이 자리 깨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시가 깬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더 레벨 다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4,300원 깨지 않는 한 어쨌든 보유를 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4,300원이 깨지면은 아래쪽으로 어디까지 밀릴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4,300원 손절 확실히 잡으시고 뭐 여기 버텨주면 어쨌든 한번 반등 나올 때 뭐 그래도 한 10% 이상씩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 4,300원만 정확히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서산에 대한 답변 제시해드렸고요. 다음 상담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LK 지금 접수해 주신 거죠? 예. 840원에 20% 맞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빠져나와야 되나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임윤아 스타님.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ELK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종목을 혹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건지 우선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인가요? 중장기로 예. 중장기로 접근을 하셨다고요? 예.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중장기 종목을 고려할 때 특히 재무적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요. 이게 중장기로 가져가도 굳이 단순히 기대감이 아닌 실적적인 면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종목인지 기업에 벌어들이는 돈이 많은지 혹은 회사에 쌓아놓은 현금 비율이 높은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을 오래 가져간다는 건 제가 말씀드릴 때는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보는 게 영업이익 측면인데요. 일단은 적자 기업이에요. 뭐 전년 대비해서 좀 줄어든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흑자로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고요. 유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전년 대비 회복은 하긴 했지만 그 지난 연도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아직 한참 더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유보율을 쌓아둬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권에서 나오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960원을 지지를 해준다면은 뭐 주봉상 봤을 때 뭐 더 위로 보신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1,100원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에서 적당히 1,000원에서
1,100원 선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LK에 대한 답변 드렸고요. 다음 상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자로 볼 건데요. 이번에는 레드선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 열어보겠습니다. 5476님께서 한올 바이오파마 들고 계시는데요. 28,000원에 30% 보유하셨습니다. 스타님. 네. 네, 오늘 많이 빠졌는데요. 다음 주는 전망이 어때 보이나요? 네, 일단 다음 주는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는데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항암제든 신약제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작년에 대규모 기술 수출로 인해서 올해의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예상 작년에는 좀 그렇게 눈에 띄는 실적이 보이진 않았지만 올해는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항암 신약을 개발 중인데 6월 임상학회에서 호평을 받았고요. 그래서 주가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곧 회복이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회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손절가 먼저 그래도 잡아드릴게요. 22,300원 라인에서 이제 손절가를 잡아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이슈가 좀 있었는데 안구 건조증 치료제 HL036 미국 임상 이상에서 호평을 받았거든요. 좋은 유의성을 받아서 이제 기술 수출 및 임상 3상이 또 진행이 기대가 됩니다. 뭐 이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28,000원 반등을 조금은 곧 이어서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8,000원대에서 비중 10%를 더 줄여서 20% 이내로 끌고 가시고요. 1차 목표가는 32,000원, 그 2차 목표가는 최고점이 44,850원이었는데 그 아래에 있는 43,000원으로 잡고 갖고 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걱정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손절가부터 메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절가 22,300원 잡아드렸고요. 거기에다가 28,000원 매수가 부근까지 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보유하고 가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32,000원, 2차 목표가 43,000원 세워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적토마스터 앞으로 와 있는 문자 보겠습니다. 매수에 대한 고민 6493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더 좋은 비전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십니다. 스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뭐 더 좋은 비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더 좋은 비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연초 이후에 더 좋은 비전 클라우딩 컴퓨팅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한 3만 원대 해서 일단 뭐 6만 원대까지 근 2배가 연초 대비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신고가를 넘길 만한 그런 힘이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이제 사실 작년 한 6월 달부터 박스권 만들다가 한 차례 움직임이 나타났고 조정 실현 나왔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뭐 들어 올리는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ERP 관련된 쪽에서는 국내 1위 사업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어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지만 아주 강력한 답변 드렸습니다.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 진입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요. 임유나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035님께서 오뚜기를 85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50%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임유나스타님? 네, 오뚜기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어요. 아무래도 실적 성장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 보였다가 장 막판에는 좀 밀리는 구간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제가 강력하게 중장기적으로도 가지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오늘 이번 주 다음 차주 지지선을 83만 원으로 보시면서 충분히 90만 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워낙에 우량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면은 활주로 차트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한 달간 움직임을 미뤄서 봤을 때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도 89만 원, 90만 원 선에서
100만 원 선까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뚜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선은 83만 원 지지가 된다면은 추후에는 90만 원까지도 100만 원까지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큰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레드선스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2722님께서 LG전자 95,900원에 30% 담고 계시는데요. 스타님? 네. 네, 이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너무 많이 최근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분기에는 이제 일단 실적 흐름이 좀 견조하게 잘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을 좀 보면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또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재무 상태가 중요한데, 2분기 연결 실적을 보면은 일단 매출액이, 랑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많이 그래도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상대로 한 8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최근 주가 조정을 많이 겪었던 이유가 주가 하락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1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가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이 됐었고 또 LG 디스플레이 지분율 38% 갖고 있는데 이 지분법 손실 확대 전망 등으로 인해서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LG 신임 회장이 추대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관에서도 과도한 지금 보면은 과도한 매도가 쏟아진 상태인데 더 이상 기관이 쏟아질 매물도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일이 남았다라고 해서 지금 95,900원이면 약간 하락해서 걱정하실 텐데 쭉 보유를 하고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홀딩하고 9만 원 정도에서 회복을 하면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시고 한 15% 정도 갖고 좀 길게 보시고 최종 목표가는 10만 얼마로 잡을까? 10만 5천 원 정도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지금 좀 손실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도 괜찮다라는 답변 제시해드렸습니다. 9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비중 축소를 조금 해주시고요. 나머지 물량으로 10만 5천 원까지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하니까요.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우리 적토마스터 앞으로 와 있는 문자 보겠습니다. 적토마스터가 참 시원하게 답변을 제시를 잘 해드려서 그런지 매수에 대한 고민도 접수가 됐네요. 셀트리온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6564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스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셀트리온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램시마 쪽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웬만한 어중이 떠중이 바이오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총 사이즈가 있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는 셀트리온을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 어쨌든 모멘텀 지금 같은 경우에 신약 부분들이 뭐 부각이 되더라도 다른 제약 쪽을 같이 끌고 가는 그런 힘이나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먼저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다른 제약주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는 충분히 마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제약주 섹터 자체가 셀트리온 움직임 없이 부각이 되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셀트리온 움직여주면 제약주 쪽으로에 대한 투심이나 수급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약주가 움직이려면은 셀트리온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뭐 필수 불가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 역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기관이랑 외국인들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렇지만 외국인 6거래일 연속 매수에 들어왔고요. 기관 오늘 금융투자만 빼고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연기금 쪽 수급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바이오 시밀레 쪽으로 딱 두 개밖에 기업이 투자할 게 없는데 하나는 셀트리온이고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감리 결과가 뭐 7월 중순 이때쯤 나온다라고 계속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연기금이 이쪽 섹터 이쪽 종목을 담아야 되는데 하나가 뭐 그러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가 25만 원대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쨌든 27만 원이나 30만 원대 부침은 있겠지만 30만 원대 돌파하면 충분히 시점 고점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할 힘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뭐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주의 대장주 코스닥의 대장주죠. 셀트리온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반등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라고 하니까요. 우선은 월요일장에 매수를 하시고 그러면서 가격적인 부분 좀 손절가를 잡고 싶다 하시면은 적토마스터의 톡방에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임유라스트 앞으로 와 있는 문자 열어보겠습니다. 1943님께서 포스코 32만 9,500원에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선은 이 매수가를 가지고 좀 상담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스타님? 네. 비중이 확인되지 않는데요. 포스코 32만 9,500원이면은 현재가 부분이네요. 일단 포스코는요, 가격대적인 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점 32만 원 확인하시면서 단기 목표가를 34만 7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월 7일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6월 24일에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 확정 소식에 또 이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코스피 코스닥 장세가 전반적으로 약해지면서 종목에 따른 그런 문제가 아닌 장 분위기에 이어진 약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철강주로도 분류가 되면서 6월 14일 이후로 북미 정상회담 실망감에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지속이 되면서 우리 증시 지수 많이 빠지면서 본 종목도 빠질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오늘 32만 원을 지지해주는 모습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볼린저 하단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 확인했고요. 차주 이내에 밴드 안으로 진입하면서 반등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 34만 7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단기적인 목표가만 잡아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계시다면은 임유라스타의 톡방에서 계속해서 실시간 상담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레드선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 열어볼 건데요. 7472님께서 LGU 플러스 고민하고 계시네요. 13,700원에 80% 보유하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네,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원한 반등은 언제쯤 나올까요? 네, 시원한 반등은 조금 기다리시면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주파수 경매 이후로 크게 출혈이 없으면서 주가가 지금 재평가돼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쓸 경우 해킹 이슈가 있고 또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를 쓸 경우 5G 관련 통신 장비가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약간 아직까지 확실하게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되 이제 손절가를 잡아드리면 12,7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고요. 지금 비중이 80%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일 반등을 좀 더 할 때 이제 매도를 하셔서 비중을 40%로 좀 줄여서 끌고 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실적도 좋고 지금 투자자별 매매 종합 보면요. 여기 보시면 기관에서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골고루 이제 좀 좋거든요. 수급 현황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2분기 실적도 컨센서스 수준으로 책정이 돼서 무난하게 갈 것이다 라고 해서 17,600원까지는 길게 봤을 때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전 최고점 15,800원 이상은 뛰어넘을 수 있다. 하지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줄이면서 홀딩하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반등 시에는 비중을 축소를 조금만 해주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손절가로는 12,7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17,6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가격적인 부분 챙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곧바로 이어갈게요. 적토마스터 앞으로 와 있는 문자 보겠습니다. 8923님께서 만도 들고 계시는데요. 매수가를 45,500원에 잡으셨고요. 40% 담고 계십니다. 스타님? 일단은 만도 같은 경우에 45,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매수가 사실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일단 액분에 대한 부분들 떼고 주가 자체만 그냥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45,000원대는 어쨌든 지지가 지속적으로 좀 나왔었던 그런 자리였는데 결국엔 지지받던 자리 깨지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은 뭐 현대차, 기아차 주가 흐름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만도 같은 경우 해외 쪽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지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자꾸 뭐, 신저가는 아니지만, 뭐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등이 언제 나올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45,000원대가 일단은 뭐 이 앞전에서도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았었던 그런 자리였었는데 지지받다가 결국엔 깨지다 보니까 이제 뭐 하락폭이 좀 뭐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뭐 주도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실질적인 모멘텀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주가에 대한 코멘트를 긍정적으로 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보유를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뭐 대형주고 이 종목 여기서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뭐 쉽게 정리를 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신 비중이 좀 높은 부분들이 있어서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고 다른 섹터, 다른 종목 쪽으로 좀 변경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만도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톡스타 시청하시면서 세 분의 추천주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유나스타 앞으로 0184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마트 27만 9,3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이마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 27만 9,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은 편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요, 아직까지는 활주로 중심선을 크게 돌파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22일 이후로 계속해서 양봉을 출현시키면서 어느 정도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6월 28일 삐에로 쇼핑 개점 소식에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코엑스몰, 강남 코엑스몰에 일본의 잡화점 돈키호테를 벤치마킹한 이 쇼핑몰을 개정을 하면서 아무래도 기대감 형성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매수가 부분이신데 사실 매수가 부분보다는 한참 좀 빠져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25만 8천 원대 그리고 27만 원대 매물대가 좀 있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는 있는데요. 그 부근에서의 저항이 일단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가 부근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면은 그때 거래량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수주들은 좀 잘 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등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매수가 회복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매수가 회복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적토마스터 앞으로 와 있는 연락이고요. 현대 IBT 고민 있으십니다. 시청자분 바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 IBT 고민 있으신가요? 예. 지금 제가 매수를 해놓고, 네. 조금 수익은 보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이게, 그 다음을 대처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또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5,500원에 20%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스타님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네. 스타님? 네, 일단은 5,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5,000원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 사실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기는 뭐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이고, 5,500원이면 어쨌든, 이 저항대를 살짝 넘기는 그런 구간인데, 기계 보면은 5,000원에서 지금 6,500원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에서 어쨌든 진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네. 단기적으로는 뭐 박스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00원에서는 비중 좀 줄이시고 아래로 내려오면은 좀 다시 네. 매수를 하셔서 트레이딩 전략을 취하다가 6,500원 돌파할 때 네. 비중을 더 실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재료나 모멘텀 이런 부분들 보는 것보다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 기술적
네, 지금 잠시 전화가 끊긴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또 화면 보고 계실 테니까요. 적토마 스타님 계속 상담을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타님. 네, 다시 한번 적토마 스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스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계속해서 전화 듣고 계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현대 IBT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우선은 목표가를 6,5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좀 시원한 상담이 되셨나요? 전 하다가 못 들었는데. 지금 적토마스터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 저희가 적토마스터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또 수익을 내고 계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또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6,500원까지는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말이 정말 희망적인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적토마스터 지금 전화기에 또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저희가 다음 상담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문자 상담으로 우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레드선스타 앞으로 5573님께서 매수에 대한 고민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타님. 네. 한국전력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한국전력은 매수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밑꼬리 달고 살짝 올랐지만 다시 무너질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쌍바닥을 그린다면 38,8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때 이제 좀 더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고, 그때 저희 H 사단 방으로 오시면은 맞춰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여러 이슈가 있는데,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제 수익 개선 위한 전기료 인상이 없다라는 말에 지금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하지만 뭐 당사에 대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없더라도 한국전력의 뭐 2019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 6.1조 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좀 단기적으로 석탄 가격이 이제 하락되면서 비용 절감으로 좀 더 뭐 호재도 있고 여러 가지 한국전력이 내부적으로 적자 규모를 충분히 흡수할 여지가 있다고 발언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당장의 지금은 매도 포인트지 매수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 타이밍 잡고 싶으시면 LG 사단에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우리 레드선스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매수 가격적인 부분 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은 우리 레드선스타의 톡방에서 한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시청자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추천 종목들도 챙겨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임유라스타 앞으로 와 있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문자 상담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파크 홀딩스 문자로 풀어보겠습니다. 5,200원에 20% 담고 계시다고 휴대전화 뒷번호 1112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스타님.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 홀딩스 5,200원에 매수를 하신 거라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다는 판단이 들어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게 지주사이다 인터파크 그룹의 지주 회사이다 보니까 관련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에 있는 상승 모멘텀이 뒷받침되어야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너무 일단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판단을 일단 하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드리자면은 3,500원 부분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 목표가를 4,200원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에서 1차, 2차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20% 비중이시니까 5%씩 정리를 하시면서 나머지 비중을 단타로 가지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회복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톡스타 에셋플러스 카톡방에 오셔서 상담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단기적인 전략을 새로 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톡방에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인터파크 홀딩스 임유라스타와 함께 풀어봤고요. 지금 정말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목표가를 세워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는 3,500원, 2차 목표가는 4,200원 잡아드렸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톡스타 방송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 분의 스타와 함께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 상담 연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톡스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스타분들에게 더욱더 자세한 상담, 자세한 이야기 주말 동안에도 나눠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면은 뭐 언제든지 어떤 상담이든지 무료로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톡스타 홈페이지 접속해가지고 상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는요. 현대 IPT 좀 전에 접수가 들어왔던 종목인데요. 적토마스타와 함께 풀어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 궁금증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적토마스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스타님.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적토마스타와 시원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일단은 아까 설명드리던 이제 잠시 끊겼는데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5,000원에서 6,500원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박스가 사실 단기간에 형성된 게 아니라 길게 보면은 작년 8월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연속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박스라 쉽게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파하려면 어쨌든 거래량이 붙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지금 뭐 4월달에 한 차례 이 정도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 앞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최소한 거래량이 4월달 이상의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돌파를 해주면은 6,500원대 추가적으로 비중을 실으면서 다음 목표가 9,000원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 거래량보다 좀 미진하게 거래량을 끌어올리면서 6,500원까지 간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비중 조절을 하면서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을 하시는 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6,500원까지 가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게 사실 주식을 이제 투자하면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가격에서 이 가격, 그러니까 이제 뭐 매수가에서 목표가까지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사실 어느 정도다라고 이제 뭐 예상을 하는 것 자체 그런 질문들을 이제 좀 많이 봤는데 사실 주가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1분기 실적에서는 실적이 뭐 한 100억이고 2분기 실적은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50억 정도 나옵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뭐 실적이 3분기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분기마다 이제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다음 실적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실적 기준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가 이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라고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현대 IBT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실적 베이스로 사실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투자자분도 정확히 이제 좀 알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고 재료나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언제까지 6,500원을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지금까지 차트로 현대 IBT가 보여준 흐름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까지 가는데 한 3개월 정도 지금 뭐 작년 9월에서 12월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렸고 1월도 여기 하단이 최하단이다라고 보면은 어쨌든 상단까지 가는데 여기서는 짧게 한 달 정도 걸렸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길게는 3개월, 뭐 짧게는 한 달 정도 패턴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운이 좋으면은 사실 이거는 운이 어느 정도 따라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은 이 하단 뭐 6월 27일 부분이 거의 저점이기 때문에 7월 말 정도 뭐 올 초에 나왔었던 그런 패턴이다라고 하면은 뭐 한 달 정도가 걸릴 수 있겠지만 작년 하반기 때의 움직임이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3개월까지도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근데 사실 3개월 정도의 박스권 하단이 5,000원이고 상단이 6,500원이기 때문에 뭐 30%면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지켜보시면 나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